안녕하세요. 롬메이징 온에어 유진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매일 밤 우리 아이 영어 안 시켜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그 불안감을 싹 없애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그냥 영어 그림책이 재밌어서 아이랑 소통하면서 영어를 하다 보니 어머나 어느새 우리 아이가 원어민급이 되어버렸네. 엄마표 영어 1세대 실전 멘토 줄리쌤을 모셨습니다. The tail is long and thin, too many banana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리쌤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예쁜 두 딸과 매일 밤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이제는 남의 아이들과 영어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수다 떨고 있는 인기 유아 영어 강사, 미녀 유아 영어 강사 줄리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온라인 수업에 부모 강연에 뭐 또 그림책 수업까지 엄청 바쁘게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영어 그림책 수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강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토리 음악회라고요. 영어 그림책과 클래식 음악을 융합을 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저희 둘째 딸하고 같이 무대에 섰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엄마표 영어를 당했던 세대라고. 당했습니다. 엄마표 영어의 진짜 1세대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저 때만 해도 영어라는 게 사실 과목으로서의 영역이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틀을 과감히 깨시고 음악 안에서 영어를 저에게 처음으로 접하게 해주셨던 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좀 강렬한 충격이었어요. 그 영어 동요만이 갖고 있는 좀 발랄함, 그리고 계속 제 귀를 때리는 그 리듬감, 어떤 반복적인 그런 음성, 그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좀 사로잡았던 것 같고 그거를 계속 따라하면서 영어를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되게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만하네. 이 정도로 좀 엄마가 환경을 만들어주셨던 것 같고요. 뭐 어떤 교육적인 의도가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영어를 꽤 좋아하셨던 엄마였던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뭐 음악을 듣거나 팝송을 듣거나 아니면 가사를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엉터리로 불러도 그거를 단 한 번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고 하셨던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체로 좀 온전히 즐길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셨던 거, 그게 제 인생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고마워. 그러면 이제 요즘 보면 되게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과 교육법과 뭐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 내가 받았던 그 엄마표 영어 요 교육을 물려주고자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엄마표 영어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부모라면. 근데 우리가 잘하려면 그 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처럼 영어를 좀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나 목적 없고 평가나 비난 없이 그냥 영어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어린 시절 말고는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시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영어를 즐길 수 있는 건 사교육에서 해결이 되는 영역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들이 제일 온전하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정에서 영어를 처음 만나게 해주는 게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교육적 가치를 좀 알기 전에 제가 먼저 그냥 빠져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주지 않는 이 영어 그림책의 매력에 제가 먼저 빠져서 아이들에게 좀 매일매일 수다 떨면서 읽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아이를 키우시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줬을 때 나도 되게 즐거웠는데 했던 그 포인트를 똑같이 우리 아이한테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우리 아이가 진짜 즐기고 있구나. 굉장히 여러 포인트가 있었는데 유튜버들이 장난감 언박싱 하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엄마 나도 그림책을 한번 소개해볼래 라는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상하게 읽는 발음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림책의 그림을 보면서 자기의 상상, 생각을 아주 짧게 넣어가면서 소개 영상을 찍더라고요, 저희 딸이. 근데 그 상상과 생각들이 사실은 저랑 영어 그림책을 읽으면서 했었던 수다들, 별거 아니었던 그런 엉뚱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이게 아이가 단순히 읽는다에서 넘어서서 그림책 안에서 영어를 진짜 잘 가지고 몰입해서 노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죠. 연령별 실전 가이드에서도 제가 조금 궁금한 게 0에서 3세는 이제 학습이 아니라 무조건 저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영어의 소리와 리듬을 그 일상에서 스며들게 했던 어떤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좀 밖으로 나가는 엄마였거든요. 집안에 있는 것보다 좀 밖으로 나가서 안정을 찾는 엄마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와 했던 매일의 루틴 중에 하나가 산책하기였어요. 산책. 그냥 끌고 나가는 거야. 네. 영어를 위해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이때 제가 썼던 방법은 유모차에 펜에 영어 노래를 가득 담아서 그냥 유모차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산책하면서 저도 쉬고 아이도 이제 동요를 들으면서 산책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매일매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희 딸이 유모차에서 음악이 나온다라고 얘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깜빡하고 펜을 안 가져온 날이 있었는데 왜 음악 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뭘 눌러야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모차를 타면서 음악을 듣고 저도 쉬고 너는 음악을 감상하거라. 엄마는 산책하며 쉬겠다라고 했던 거. 근데 그게 일정 부분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직 말을 못할 시기였긴 했지만 귀가 말랑말랑해졌음을 한 4세 이후에 제가 조금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툭 던져준 건데 매일매일의 루틴에 영어 소리가 쌓이다 보니까 또 남모를 또 인풋이 되었었던 것 같고 이때 저희 아이가 깍꿍놀이, 그러니까 제가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상황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어떻게 놀이랑 연결할까? 내가 숨기에는 너무 힘드니 그림책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림책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조작북이 있는데 플랫북이나 아니면 뭔가 열어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영어 그림책 조작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주로 모든 스토리 구조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Where's Maisie? 뭐 Where's Mommy?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ere로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구매하셔라. 그러면 들춰봤을 때 주인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이가 굉장히 좀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모차에서 아이가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제가 환경을 만들어줬던 거, 그리고 조작북 중에서도 숨바꼭질 위주로 되어 있는 조작북을 많이 활용했던 게 굉장히 좀 간단하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기간에는 상당한 인풋이 되었다라는 거를 그 이후에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4에서 7세 요 아이들이 입을 열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을 여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입을 열었던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것도 그림책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반복 패턴이 많이 나오는 그림책.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저는 아이가 정말 그림만 봐도 술술술술 엄마가 읽어줬던 영어 텍스트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반복적으로 읽었던 책 한 권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이 왜 있어야 되냐면 아이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반복 패턴이나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페이지에서 영어 소리가 익숙해지면 엄마가 그 페이지를 읽기도 전에 아니면 엄마가 그 문장의 반 정도 읽었으면 그 나머지를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일종의 shared reading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좋으냐면 마치 영어를 못하는 엄마더라도 영어로 아이와 대화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아이도 줄곧 자기가 수동적인 자세였잖아요. 엄마가 들려주는 걸 계속 앉아서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읽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라하고 shared reading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림책 패턴이 반복적인 구조 아니면 반복적인 문장, 소리가 많이 나오는 그림책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영상물도 저는 좀 반복적인 게 많이 나오는 영상물을 주로 많이 활용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를 뭘로 변신시키겠다. 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을 때 엄마한테 그거를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는 매일매일 닭으로 변신했다가 자꾸 저를 변신시키니까 그러면 또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킨 소리 내야지. 그렇죠. 까까르들도 해야지.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아. 네, 세상에서 가장 웃긴 닭이 될 그렇죠. 그런 게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영어로만 말해야 되는 English only 타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등원길이 될 수도 있고 하원길이 될 수도 있고 목욕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원길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걸어가면서 있는 뭐 공원의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어떤 대화를 제가 주로 시도를 했냐면 아까 영어 그림책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뻔뻔함 큰 나무를 보면서 This is my tree house. 누가 봐도 엄마의 나무집은 아니야.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그냥 집인데 그냥 뻔뻔하게 우기는 거죠.
그렇게. 아니면 돌멩이를 보더라도 This is my beautiful gemstone.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우겼을 때 아이가 노라도 하거든요. 아니야 엄마 노라도 해요. 아니잖아 엄마.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T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This is my tree house라고 했을 때 No mommy, that is the home for the squirrel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마의 뻔뻔함. 등원끼리 하원끼리면 어떻게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다 영어로 묘사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은 뭐 우리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이런 것도 너무 일상적인 대화도 너무 좋죠. 그런데 조금 엄마가 말도 안 되는 문장을 한번 던져보셔라. 그러면 아이도 모르게 엄마를 말리는 그 무언가에 뭐 노 간단한 노부터 시작해서라도 뭔가는 아이가 던질 것이다. 그때 많이 했었던 놀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 부모님들이 파닉스 떼야 된다. 이렇게 되게 조급해할 시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읽고 쓰면서 스스로 영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시기, 그리고 방법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파닉스를 떼고 읽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조급함이 제일 많은 시기가 8, 9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쯤 되면 본격적인 이제 학습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한글도 어느 정도 이제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뭐 읽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파닉스를 해서 리더스북을 읽고 그 다음에 얼리 챕터북을 읽고 그 다음에 챕터북을 읽고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이런 루트들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가면 가장 좋죠.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실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의 경우에는 워낙 듣기 노출을 장시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파닉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읽어주는 어떤 이야기 안에서의 영어 혹은 어떤 영상 속의 에피소드 안에서의 영어만 듣다가 규칙을 자꾸 제가 내밀으니 굉장한 거부감이 심했거든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아이들이 많이 거부했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도했었던 방법은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걸로 읽기를 한번 연결해보자. 아이가 좋아하는 재료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디즈니 영화를 정말 많이 좋아했던 케이스라서 A라는 영화를 정말 50번, 60번 넘게 계속 한 가지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걸로는 대사를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텍스트화 되어 있어서 그거를 듣는 걸로는 완벽히 이해가 가능한 그 텍스트를 만든다면 조금 수월하게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듣기 노출이 조금 오래된 친구들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뜻을 모르고 읽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려운 말로 디코딩이라고 하는 건데 읽기를 위한 읽기가 아니라 정말 이해를 하면서 읽는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디즈니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사만 모아놓은 컨텐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더빙 놀이를 좀 많이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엄마와 딸이 나오는 구조의 영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저도 참여를 같이 해서 무조건 텍스트를 봐야지만 더빙 놀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읽기 재료를 아이가 좋아하는 컨텐츠랑 연결을 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들이 사실 주변에 심심찮게 있어요. 좋아하는 뭐 넘버블럭스 영상의 대사집으로 발화가 트이거나 아니면 읽기로 넘어간 친구들도 있고 물론 드물지만 우리 아이가 영 파닉스라든지 읽기에 흥미를 못 붙인다면 물론 그 파닉스 뭐 떼고 리더스북을 잘 읽고 있는 친구라면 굳이 시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거부를 하고 있다면 읽기에 어떤 흥미가 없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무조건 하나는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글자로 옮겨서 아이에게 던져보셔라. 그러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그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기꺼이 읽어주거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난생 처음 보는 텍스트가 아니라 내가 수없이 들었던 컨텐츠고 그게 이제 단순히 글자로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거부하지 않고 엄마의 부름에 아마 응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변에서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저희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낸 적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덜컥 약간 죄책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적이 있으셨을까요? 죄책감이 많이 느껴졌죠. 영어 유치원이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화려한 아웃풋을 아이들이 많이 자랑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 다녔으면 더 큰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어떤 좀 아쉬움? 근데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집에서 영어를 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영어 유치원 끝나고서도 세팅이 되어 있는 친구들하고 하원했으면 영어 끝! 이 친구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집에 와서도 영어를 조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친구들이 훨씬 더 화려한 아웃풋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러면 내가 저 중요한 중심을 내가 잡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저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아웃풋이라는 게 사실은 잘하면은 좋지만 못하더라도 일단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뭐 틀릴까봐 아니면 혼날까봐 아니면 영어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어떤 두려움 이런 거 없이 정말 영어 자체를 가지고 즐기면서 노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면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했었죠. 이걸로 슬럼프를 이겨내신 맞아요. 네. 지금도 좀 후회되는 부분이 아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후회는 없다.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 그리고 잘하는 거 이전에 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들어준 거에 대한 어떤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주변 아웃풋이나 사교육 뭐라고 할까요? 유혹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유혹 같은 거에 안 흔들리려면 부모의 그 소신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선생님만의 그런 마인드셋이 있으실까요? 저의 마인드셋은 불안은 막을 수 없다. 불안은 막을 수 없지만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서 불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림책만 읽어줬다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뒤처진지 안 뒤처진지 아직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이걸로 될까? 그림책만 읽어줘서 될까? 영어 유치원 안 보냈는데 괜찮을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걸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겨내려면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내가 현재 뭘 애랑 할 수 있는 거지? 당장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사실 밤마다 그림책으로 수다 떠는 것밖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 뭐 당장 원어민 선생님을 데려다가 매일매일 아이와 놀이 영어를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지? 불안은 불안대로 가져가다. 이거를 막 떨쳐버리려고 애쓴다라든지 불안하지 말아야지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교 대상이 핸드폰 하나만 켜도 무수히 쏟아지고 그래서 비교와 불안은 그냥 가져가시되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현재에 집중하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당장 뭘 할 수 있지? 당장 영어 동요 틀어줄 수 있네? 틀어주자. 그래서 당장 영어 그림책 읽어줄 수 있네? 그럼 읽어주자. 그러면 이 현재에 집중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저는 사실은 개운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쨌든 엄마로서 충만하게 살았다는 어떤 개운함? 이게 부러움과 질투를 이겨요. 내가 어쨌든 오늘 잘 살아냈다. 이게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비교로 인한 질투심을 잠재우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영어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당장 아이랑 정말 몰입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반드시 매일매일 10분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우리가 불안감이 있거든요. 당연히 예체능 분야도 그렇고 현재에 집중해서 좀 개운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몰입을 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재밌어하는 걸로. 이제 엄마표 영어의 최고 무기죠.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시연하시는 걸 한번 볼 건데요. 그림책은 절대 해석해주면 안 된다고요. 해석해주면 안 됩니다. 해석은 사실 좀 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림책은 추측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아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어 해석을 1:1로 해주시는 어머님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영어 글은 아이들이 전혀 듣지를 않고 엄마의 한국어 해석만을 아마 손꼽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목적에서 굉장히 좀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어서 추측하게 내버려 두는 대범함이 좀 필요하신데 예를 들어서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 이런 페이지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캐논버 엄마 입장에서 캐논버를 설명해주고 싶은 욕구가 막 드실 거예요. 그런데 캐논버이 지금 여기서 뭔가 떨어질 때 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어떤 상황만 잘 표현을 하셔서 캐논버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아이가 캐논버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넘어가도 충분해요. 아이들이 영어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자연스럽게 입력이 될 텐데 이 상황에서
뭔가 떨어질 때 캐넌볼이라고 하나 봐 라고만 아이가 추측하고 넘어가도 충분하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이 그림책 표지에서 아이들하고 내용을 많이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표지를 이렇게 앞표지만 펼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뒷표지까지 같이 이렇게 펼쳐서 내용을 한번 추측해보고 가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베어 헌트인데 곰인 건 알겠는데 헌트에 대한 추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 표지만 봐서는. 근데 뒷표지까지 같이 보게 되면 사냥꾼이 보이잖아요. 아, 이 사냥꾼이 이 곰을 잡으려고 하나 보다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또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부담감은 아예 버리셔도 돼요. 아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림책의 그림으로 맥락 안에서의 추측만 하고 넘어가도 충분하다. 그리고 영어 그림책 읽기 전에 앞표지와 뒷표지를 이렇게 한 번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추측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추측하기 게임입니다. 책을 읽을 때 단답형으로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다그치는 거 말고 아이의 뇌를 깨우는 좋은 그런 질문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영어 그림책 읽을 때 굉장히 좋은 질문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준비한 질문도 물론 좋지만 엄마 스스로가 영어 그림책 읽기에 완전 몰입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질문? 이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이 페이지에서 이런 발문을 해야지 라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물론 너무 좋은 그림책 읽기인데 읽기 중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거는 사실 엄마도 영어 그림책 읽기가 일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와의 어떤 수다 시간? 부담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또 읽기에 우리가 또 부담 없이 몰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재밌어서 깔깔대면서 이제 영어 그림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 불현듯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준비되지 않은 아주 날것의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가장 좋고 그리고 내가 아직은 영어가 조금 어렵고 영어 그림책 읽기에 좀 서툴다 라고 하시면 사실 영어 그림책은 글이 아니라 그림을 중심으로 질문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림을 읽는 책이기 때문에 어른은 글을 읽어주지만 아이들은 그림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이 닿아 있는 곳은 사실 글이 아니라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지만 그림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아이와 읽어볼 것이냐,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단순히 그냥 그림을 묘사해야 되는 것이냐, 얘는 뭘 하고 있어? 얘는 무슨 동물이야? 얘는 어디 가고 있어? 뭐 이런 질문들 또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아이의 생각까지 깨울 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아이들의 생각을 깨울 수 있는 질문은 사실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 그림책의 대부분의 글은 감정을 대놓고 알려주지를 않아요. 감정을 독자로 하여금 좀 추측할 수 있게끔 그냥 글은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 툭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아이와 감정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추측을 할 수 있냐면 표정도 물론 될 수 있지만 색깔로 감정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기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기용이 이 전 페이지에서는 초록색이에요. 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물이 빨개졌죠. 여기서 우리가 글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죠? The baby dragon is getting scared or maybe angrier and angrier. 열받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 글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 그림을 엄마가 아이와 디테일하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림으로 무슨 대화를 하라는 거야 라고 조금 모호하시다면 저는 감정을 주로 좀 다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색깔 그리고 표정에 힌트가 있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 정말 많은 꿀팁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약간 자책도 하고 뭔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사실은 엄마표 영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서투른 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완벽한 채로 너무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채로 시작이 아니라 서투른 채로 서툴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거든요. 서투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엄마가 서툴러 봐야 아이의 서투름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과연 아이가 영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고 영어를 좀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욕 그 이전에 그 엄마인 나는 그러면 영어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한번 알아차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 꽤 많거든요. 특히 저처럼 저 또래처럼 영어를 과목으로 처음에 만났던 분들은 정말 크게는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영어를 못하고 영어 발음이 별로고 나는 영어가 좀 안 되는 엄마야 라고 자기에게 프레임을 씌운 상태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흘러가요. 정말로. 아이가 조금만 거부해도 조금만 영어를 놔도 내가 못하니까 그런 거겠지. 내가 영어가 서툴러서 그런 거겠지. 계속 화살을 나한테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영어로 영어 그림책을 읽든 영어 영상물을 노출을 하시든 대화를 하시든 간에 아주 건강한 가스라이팅. 나 영어 최고로 잘하는 엄마야. 라고 자기에게 최면을 거시고 영어 그림책을 정말 자신감 있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마인드로 엄마표 영어가 흘러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영어 못하는 엄마, 서투른 엄마가 아니라 서투르더라도 아이 앞에서만큼은 영어를 잘하는 엄마로 프레임, 가스라이팅을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어려우시면 저 줄리쌤 같은 전문가를 불러주세요. 네. 네, 선생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가장 결국 중요한 거는 소리, 상호작용, 그리고 반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많은 꿀팁을 전수해주신 줄리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네, 로메이징 온에어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